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처참하다. 그야말로 이 취임한 지 2년 반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20, 잘 못하고 있다. 70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 70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70이고 서울에서 68%, 그 다음에 인천 경기에서 71%, 대전 세종 충청에서 68%, 뭐 광주 전라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91%입니다. 대구 경북에서조차 57%,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 68%.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조차 잘하고 있다가 35%에 불과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 잘하고 있다가 22%에 불과하다. 그래도 얘가 평균보다 높지 않습니까? 평균보다 높은 겁니다. 왜냐 전체적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다. 보수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 괴멸되고 있다.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했다.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입니다.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정말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싶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 광우병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2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습니까?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 지금까지 최저치고 지금까지 최악입니다만, 그리고 여타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저치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예를 들어서 다른 여론조사 또 나온다. 다음 주 여론조사가 또 나온다. 라고 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반등해서 20% 초중반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분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지율 20%와 19%는 정말 차이가 큰 겁니다. 지지율 20%라는 그게 의미가 꽤 큽니다. 그게 19%,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1%포인트 차이로 떨어질 경우에는 19%, 10%대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과연 이제 이 정권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과연 이 정권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그걸 갖다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지경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기 지지율 하락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진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좀 격한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지지율 20%의 여기서 말하는 윤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번개 만찬 등 내부 결집 강화 행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부 결집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지지층마저 이탈하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20%대 초반에 저조한 국정 지지율로 고민 중이다. 저는 여기서부터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정말 지지율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진작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노력의 흔적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정책 홍보 방안 등 내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 기사 몇 문장이냐면 불과 3문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3문장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 참모들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현실 인식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들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또 여실히 드러나고 그들의 어떤 뭐랄까 이 민심을 읽는 그 눈, 시각 이런 것들이 정말 왜곡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정책은 정말 좋은 거고 저건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이로운 거지만 저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글쎄 이거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좀 돌리고 싶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하지 않는 또는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의뢰하지 않는 주제로 이런 거를 여론조사 한번 실시해보고 싶습니다. 뭐 정책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윤석열 지지율이 20%로 떨어졌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단에서 그런 대책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처참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정권이 기존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기도했던 응원했던 그런 곳조차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하고 있다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가 거의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구, 경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다가 22%에 불과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잘 못하고 있다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68%에 달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전라도가 아닙니다. 이 응답을 한 곳이 전라도가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다르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21%, 잘못하고 있다가 68%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다시 얘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7%입니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 19%포인트나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능력은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달리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 달리 뭔 대책이 있겠습니까? 왜냐? 이 현재 모든 문제의 출발과 그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 두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정책 홍보 방안 등 내부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강구해야 될 거는 정책 홍보 방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전향적인 먼저 김건희 여사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의 전향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 정책을 뭐 이 내외부의 반대에도 밀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국민들의 의심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 참모들 또는 정부의 정책 홍보 담당자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사태가 악화하게 된 데에 대해서 아주 큰 책임 있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나서야 된다. 그 두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두 사람이 나서지 않는 한, 그 두 사람이 우리 국민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변화의 의지를 피력하지 않는 한, 그 변화의 의지라는 것은 그들의 그 스스로의 변화, 그 다음에 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 그리고 또 2022년 3월 달에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 그 지지층의 그 수요, 욕구, 니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중반대를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부 결집을 강화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 내부 결속을 강화해서 지지율 하락 국면을 헤쳐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현재 국민당원과 국민 지지층 이제 이 국민당원과 지지층만으로는 뭔가 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기존의 지지층들을 갖다가 결집하고 그 바탕 위에서 지지층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존 지지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본격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대구 경북 35%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지금 현재 국민당원과 지지층이 뽑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조언과 대안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그 누군지도 모르겠지만은 번개로 번개 만남을 하고 이 국내임 의원들과 또는 국내임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과연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거고 이게 과연 지지율 하락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지지율 하락 지금 현재 이 정권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누구의 의지를 해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 아주 손쉬운 방법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뭐랄까 국내 당원과 지지층의 바로 당심이자 민심인데 그걸 외면하고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답을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답입니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것도 오답이고 그 다음에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국내임 일각의 친윤 세력들 또는 이 개파적인 색상이 좀 색채가 옅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 쪽으로 끌어모으려고 한다. 이게 과연 지지율 하락을 막는데 또는 이 정권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 왜냐? 아니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큰데 이 정권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그 5년을 버티면서 문재인 5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이 나라를 정말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좌파한테 넘어간다면 정말 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롭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정말 급전직하는 그런 괴상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공포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만든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을 만든 어떻게 보면 주권자이자 어떻게 보면 채권자한테 이 채무자인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언제 가장 지지율이 높았냐면 정권 초이긴 합니다만 2022년 6월 2주차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때 지지율이 얼마냐? 대통령 취임했을 때가 여러분들 48%였습니다. 52%였습니다. 그런데 6월 2주차 들어서 53%로 올라갔습니다. 1%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재임 동안에 현재까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그 요인을 뭐라고 꼽았을까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퍼센테이지만 보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체 1000명 중에서 532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뒤에 언급할 9월 2주차 올해 9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아까 긍정평가 20%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205명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거의 한 60%가 이미 떨어져 나갔다,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퍼센테이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2년 6월 2주차 때 윤석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 봤습니다. 국방 안보가 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것도 있고, 소통, 그 다음에 공정, 정의, 원칙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냐면 정책이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상징성이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이 보수 우파 진영 또는 그걸 넘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 신임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가치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원칙, 정의와 상식 이런 것들을 외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책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한국갤럽 이번 9월 2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그 2020년 6월 2주차 긍정평가자들 중에 거의 한 60%가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봤습니다. 뭐냐면 외교 15%, 의대 정원 확대 14%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습니까? 소통, 공정, 정의, 원칙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물론 저 밑에 보면 공정, 정의, 원칙이라고 3%가 있는데 공정, 정의, 원칙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상징적인 가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532명이 1, 2, 3, 4, 5 다섯 번째로 주요 요인으로 긍정평가 요인으로 꼽았던 걸 감안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했던 그런 가치들이 유명무실해졌다, 퇴색됐다, 또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가치들은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이제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소위 잔존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 요인으로 꼽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뭐냐?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정책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스스로의 문제다. 윤석열이 원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김건희 여사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징했던 공정과 정의, 원칙과 상식이 상당 부분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그 발언권,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그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이 공약 실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공약 실천이 공정과 정의 원칙 그 밑에 6번째로 긍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이 공약에는 뭐 정책도 있겠지만은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그것도 우리 국민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한테 한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이제 공약 실천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방 안보도 맨 처음에는 가장 최우선으로 1위였는데 10%나 꼽았는데 그때 당시 10%면 530명 중에 10%니까 53명이 꼽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방 안보를 긍정평가 요인으로 꼽는 사람이 4%를 불과합니다. 4%. 여기서 4%라는 건 얼마입니까? 205명의 4%니까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3명과 8명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다른 뭐 여기에 지금 긍정 요인으로 꼽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못하고 전반적으로 다 악화됐고, 근데 그 악화된 요인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떤 대통령실 참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의 문제보다는, 정부의 정책 홍보의 문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다. 근데 대체 어디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내리고 있느냐. 정말 그 현실 인식 능력, 상황 인식 능력이 참 안타깝다.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다! 라고 인정을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선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